이번 사연은 시동생만 싸고 도는 시어머니와 한심한 시동생의 나쁜 버릇을 한 번에 고쳐놓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랑은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소개받아 만났고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적당히 사랑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요. 제가 사연을 쓰게 된 건 저희 시댁 때문이에요. 이게 시어머니가 문제라고 해야 할지 시동생이 문제라고 해야 할지 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더라고요. 우선 시어머니는 이혼하셔서 혼자 살고 계시고요. 시아버님이랑은 남편이 대학 졸업까지 하고 난 후에야 이혼해서 사이가 나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저랑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따로 자주 만나요. 가끔 중요한 일 있으시면 두 분 함께 만나도 상관없어 하셔서 같이 가족 모임 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게 신경이 쓰였는데 별로 그럴 건 없었어요. 두 분이서 각자 더 행복하고 싶어서 선택하신 길이라 저희에게 피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나중에 더 나이 들면 다시 합치실 생각도 있어 보이시기도 하고요. 두 분이 결혼 생활하는 동안은 불화가 많으셨다고 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저희 시동생입니다. 남편이랑 5살 차이라 지금은 3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이 시동생이 어렸을 때 유난히 느리고 말도 늦게 깨우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들어가서 유난히 적응도 잘 못하고 친구들도 못 사귀어서 검사를 받아보니 ADHD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다들 흔하게 진단받으시고 약 먹으면서 일상생활하는 병이죠.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우리 아이는 ADHD다 하고 밝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하네요. 진단받고 온 가족이 다들 힘들어했고요. 시부모님 포함해서 남편까지 온 가족 생활이 동생한테 거의 다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는 사실 동생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시동생이 남편이 시킨 일을 안 해놓거나 사고를 치면 보통 남자 형제들 그렇듯 혼쭐을 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운동도 꽤 꾸준하게 해서 지금도 몸이 좋거든요. 그때부터 시동생은 남편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끼고 도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저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 제 주변에서도 성인 ADHD 진단받은 분들이 꽤 있으셔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지능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시동생 역시 20대 후반 되어서야 사회생활하기 시작했지만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노력은 해요. 당연히 자기가 생각한 것의 100%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각하고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시어머니가 시동생을 싸고 도니 도련님이 성장할 기회조차도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참고로 도련님은 대학까지 나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취직 자리 정도는 문제없는 과인데요. 시동생이 대학 다닐 때 남편도 군대 전역하고 마지막 학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학비도 내고 생활비 쓰면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익이다 뭐다 자격증 학원 몇 개 수강하니 군대에서 모아놓은 돈이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께 엄마, 취직하기 전까지만 용돈 좀 주라. 취업 준비에 일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어.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하고 도움을 요청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엄마도 요즘 힘들어. 너는 군대 다녀와서 돈도 안 모았냐? 남들은 몇백 정도는 모아서 온다더니만 네 나이가 몇이야? 아직도 부모한테 손 벌리냐? 하고 타박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못 살지 않으세요? 나름 오래전부터 직장 생활하셔서 때에 따라서는 큰 돈도 만지신 분이죠. 그때 당시에 이혼도 하지 않으셨을 때라 시아버지께 꼬박꼬박 생활비도 받으셨던 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 달에 용돈 단 30만 원이라도 달라는 걸 거절하신 거예요. 남편은 화가 나서 그 길로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았고요. 부족한 생활비는 친구 동생 과외하면서 벌어서 근근히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말하길 그때 그까짓 용돈 안 줘서 나온 건 아니야.
누구는 입학할 때만 등록금 내주고 나머지는 다 대출받고 장학금 받아가면서 때우는데 누구는 아픈 손가락이라고 등록금에 용돈 내.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게 터진 거지. 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집에서 나와 살았고요. 다행히 졸업 전에 좋은 회사 취직해서 1년 더 고시원 살다가 오피스텔 구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만나서 한참 연애해서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은근히 네가 형이잖아. 동생이 아픈데 이것 하나 못 해줘. 네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 하고 강요하셨다고 해요. 시부모님 두 분 다 일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동생 돌보는 건 남편 몫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놀거나 시동생 클 때까지는 학원도 못 다녔다고 합니다. 학교 마치면 바로 시동생 데리고 와서 보고 있었어야 했으니까요. 그런 게 남편 마음에 사무쳤나 보더라고요. 정말 다행인 건 시어머니가 감싸고 도는 만큼 시아버지가 엄하게 구셨다고 해요. 시동생이 시킨 일을 안 해놓거나 그냥 게임에 빠져 있으면 불러다 혼도 내시고 용돈도 끊어버리셨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뒤에서 다독이고 돈도 챙겨주어서 무용지물이 됐지만요. 지금도 시아버지는 남편을 더 좋아하세요. 저희 남편 볼 때마다 술 한잔 걸치시면 아빠가 너 어렸을 때는 더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니들 결혼할 때도 당당하게 집 한 채 해주고 싶었는데 못 그랬네. 나 아직 돈 잘 버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고 사과도 하시고 귀여운 허세도 부리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시어머니는 아직까지 30 넘은 아들을 끼고 못 놓아주세요. 시동생은 자취 한번 해본 적이 없고요. 본인 스스로는 뭐 데워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를 정도로 요리도 한번 안 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밥 안에 두고 나가시면 무조건 배달시켜 먹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배달시켜 먹은 거 보고 아이고 몸에도 안 좋은 걸 또 먹었어. 엄마가 밥 못 해놓고 나갔어. 미안해. 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남편 보고는 이기적이고 똑똑한 놈, 내버려둬도 알아서 잘 사는 놈이라 하시고 시동생 보고는 뭘 해도 마음이 쓰이는 불쌍한 자식이라고 하십니다. 두 형제 대하는 게 이렇게 다르니 결혼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도 너네 둘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지 말고 시동생도 좀 챙겨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이 문제로 시어머니와 저도 몇 차례 언쟁이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함께 살아서 매일 끼고 사시면서도 저희가 시댁 가서 밥 같이 먹으려 하면 시동생 앞에만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상 차릴 때도 저랑 남편 보고는 좀 도와라, 물도 가져다 놓고 수저도 놔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도 몇 번 빈정이 상해서 시어머니께 애둘러 어머니, 이제 도련님도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도 ADHD 있는 친구 있는데요. 다들 사회생활 잘하고 결혼도 해요.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거고 우리 땡땡이는 어렸을 때부터 뭐든지 서툴러. 나도 수백 번 타이르고 알려줘 봤지만 소용없었어. 하고 딱 잘라 버리십니다. 그동안은 참 답답하고 차별받는다는 게 못내 서운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서름 다 겪은 남편에 비할 바 아니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이 한번 크게 있었던 거죠. 연말 맞아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저희 부부, 시동생까지 모여서 외식을 하기로 한 날이었는데요. 제가 분위기 좋은 식당 예약했고 다들 식당 앞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이 여기 못 파는데요. 나는 해산물 먹고 싶었는데 하더라고요. 기분 상했지만 저도 그런 말을 하시지. 저번에 아버님이 갈비 먹고 싶다고 해서 구워서 나오는 곳 예약했어요. 해산물은 다음에 먹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시동생에게 그럼 다음부터 네가 예약해. 손도 까딱가 안 하는 새끼가 맨날 말이 많어. 너 지금 형수한테 시비 거냐? 라고 날카롭게 맞받아쳤습니다. 시동생은 형이 그렇게 말하니 아무 말 없이 휴대폰 만지작거리면서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 앉아 주문하고 기본 찬이 차려지고 있었는데요. 시동생이 수저집 있는 곳에 가장 근처에 앉았거든요. 저는 물 따라서 가족들 앞에 하나씩 놔드리고 있었고요. 시어머님이 밑반찬 좀 집어 먹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수저를 안 놓으니 저에게 아가 수저 좀 놔라
하시대요. 저는 제일 멀리 앉아 있었고 물까지 따라드리고 있었는데 그 말 들으니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생에게 도련님, 수저 좀 놔주세요 하고 말하고 마저 물을 따라서 놓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원래 이런 건 여자가 하는 거야. 수저부터 놓고 물 따르면 되지. 뭐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눈을 흘기시더라고요. 제가 뭐라 대꾸하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눈치 보면서 꾸물거리고 있던 시동생 머리를 후려치셨습니다. 다들 놀라서 보고 있는데 시동생이 뒷머리 만지면서 이씨 하더라고요. 그거 듣고 저희 시아버지가 격분하셔서 씨라고? 이놈이 실성을 했나? 하면서 시동생에게 달려드셨고요. 남편이랑 제가 말려서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땡땡이 너 앞으로 엄마랑 못 산다. 당장 아빠 집으로 와. 그동안 나도 네 병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참았는데 이제 도저히 못 봐주겠다. 밥 먹고 당장 짐 싸러 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애 머리를 때리니 순간적으로 짜증날 수도 있지. 하면서 시아버지께 따지셨는데요. 시아버지는 당신이 그런 식으로 애를 감싸고 도니 아직도 저러는 거야. 약 먹고 꼬박꼬박 병원 다니면 차도가 있어야지. 병원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면 저 자식 문제지. 하면서 시어머니를 나무라셨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을 가리키면서 당장 땡땡이 쟤 네가 뺨을 올려 붙여봐라. 아버지 앞에서 씨소리가 나오나.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다른 건 교육 문제야. 병이 문제가 아니고. 하면서 씩씩거리셨어요. 그날 식사 자리 분위기는 말 안 해도 짐작이 가시죠? 제가 좀 참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말대답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니까요. 당연히 그날 식사 끝난 후에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집 쳐들어가서 시동생 짐 대충 챙겨 본인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호되게 혼난 시동생은 아무 말 못하고 끌려갔다고 하고요. 그게 작년 연말 이야기인데요. 시동생은 새해부터 매일매일 원치 않게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시아버지 따라서 산에 갔다 오고 시아버지 친구분 공장에서 대학에서 전공했던 분야 살려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등산 갔다가 일하고 오니 당연히 피곤해서 저녁 10시면 잠든다네요. 그동안 시어머니랑 같이 살 때는 집안에서 담배도 피우고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못 일어나서 회사에서 잘린 적도 많았거든요. 이제는 엄한 아버지 밑에 살면서 제대로 갱생되고 있는 듯 합니다. 명절에 시아버지랑 시동생 저희 부부가 같이 만났는데요. 시동생이 저더러 형수님 저번에는 죄송했습니다 하고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내심 기분 좋았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저에게 새아가 우리 집 일로 안 좋은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너희에게 면목이 없어. 진작 이랬어야 하는데 내 탓이야. 하고 자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딱 한 분만 지금도 시동생 보면 아이고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뭐 먹고 다니는 거야. 너네 아빠가 밥 해주니? 하시더라고요. 시동생은 거기에 대고 나도 이제 밥할 줄 알아. 아빠랑 돌아가면서 해서 먹어. 하네요. 그러면 또 시어머니는 아이고 네가 밥을 해? 창하다. 하면서 눈물 지으시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엄마 남들이 보면 비웃어. 이제 엄마만 정신 차리면 되겠네. 하고 약을 올리고요. 시어머니는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시는지 머쓱해 하면서 이제는 저나 저희 남편에게도 엄마가 반찬 좀 해줄까? 새애기 먹고 싶은 거 없어? 하면서 생각해 주시는 척 하네요. 자식 생각하는 마음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처럼 멀쩡한 자식도 아픈 손가락인 자식도 갉아먹는 방식으로 키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식에게 있는 약간의 장애를 부모가 나서서 큰 장애로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결단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정상인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더 큰 배려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